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 호, 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제 명령형에 서클이라고 뜨게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단축키는 C만 타이핑을 하면 명령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령형에 나온 옵션에 보면 이제 기본 옵션인 중심점을 지정을 해서 어떤 지름이나 반지름 값을 넣어서 원을 작성하는 것이 있고, 또한 3점, 2점, 그리고 접선, 반지름 옵션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옵션들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가장 기본 옵션인 어떤 중심점을 찍고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시면 이러한 원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의 점을 찍어도 되고, 혹은 정확하게 어떤 원을 작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찍고 그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을 작성을 했는데 만약 치수가 잘못 들어갔다 이러면 물론 다시 지우고 원을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을 눌러서 이 특성 창에서 이러한 반지름이나 지름 혹은 원주, 면적의 값을 여러분들이 그 다른 값을 입력을 해서 이러한 원의 형상을 변경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50으로 들어갔는데 만약 100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 100을 입력을 하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이 100짜리인 원으로 다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다각형 그 명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지막에 실행했던 그러한 치수나 형상들이 다음 명령을 실행을 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원을 여러 개를 작성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엔터 키만 그 원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일단 점은 찍어야 되고, 찍고 그냥 엔터 키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앞서 작성된 원을 그대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또 여러분들이 복사라든지 어떤 컨트롤 C, 컨트롤 V로도 이러한 식의 같은 원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른 옵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능은 앞서 살펴본 반지름과 지름 같은 경우는 이제 원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제 초기 값은 반지름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지름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 이 부분에 D를 타이핑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지름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두 점을 사용해서 원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은 이제 이 팝업 창에 나오는 설명에 보시다시피 저러한 그 두 점을 찍어서 원을 작성을 하는 것인데, 즉 이러한 점을 먼저 찍고 이제 두 번째 끝점을 이제 지름 값으로 여러분들이 100을 입력을 해보면 이제 지름이 100짜리인 이러한 원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점을 찍어서 이제 하나, 둘, 세 개를 찍어서 원을 작성을 하겠다는 명령이 되겠고, 특히 이러한 두 점을 사용해서 원을 작도하는 것이나 세 점을 사용해서 원을 작도하는 방법은
주로 어떤 다른 객체가 있을 때 그러한 객체의 어떤 객체 스냅을 이용해서 작도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객체나 선이나 그 원에 접하는 그러한 원을 작성을 할 때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접선 반지름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성을 미리 했던 원을 활용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러한 접점 그 객체 스냅이 자동으로 잡히게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 중간점을 찍었다면 이제 이쪽에 접점을 찍으면 이쪽으로 원이 생성이 될 것이고, 이제 이쪽으로 접점을 찍으면 이쪽으로 원이 생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반지름 값을 만일에 한 10 정도로 입력을 하면 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즉 이러한 원 사이의 어떤 거리값이 지금 한 236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한 거리값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되지, 만일에 그러한 거리값이 만일에 지금은 236 정도가 나오는데 그 반지름이 그 10, 즉 파이가 20짜리인 원은 이 두 원의 접합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작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접점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한 100 정도로 입력을 해보면 이제 그러한 반지름 값에 어느 정도는 이 원이 작성될 수 있는 범위를 알아야 이 기능을 사용해서 원을 작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접선 이 기능을 이용해서 원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접점이 잡히게 되고, 이러한 세 개의 원에 접하는 원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3점을 선택해서 그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접점들을 선택을 해서 일단은 지금 접하는 부분이 (3점) 이 기능을 이용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이 빠르신 분 같은 경우는 그러한 3P를 입력을 하고 이러한 Shift 우클릭이나 혹은 이 접점에 대한 명령어들을 입력을 해서 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러한 것이 귀찮다 이러면 바로 여기서 접선 원 옵션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는 이제 이 풀다운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옵션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 시작점을 찍고 중심점을 찍고 끝점을 찍으면 그러한 방식으로 호를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가장 기본 옵션인 3점 옵션 기능을 이용한 호를 작성을 해보면 그냥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를 찍고 세 번째를 찍으면 이러한 식으로 호가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CAD를 사용해서 어떤 형상을 작동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임의로 이렇게 찍지만 항상 어떤 방향과 치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어떤 이러한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에 이러한 식의 홀을 작성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찍고 중간점 스냅을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작점을 찍고, 이제 호라는 것은 어떤 원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원의 중심점을 찍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점을 찍는다는 기능이 되겠는데, 첫 번째 점을 찍고 이제 원의 중심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방지름 값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마지막 점을 찍으면 이제 반지름이 50이고 이러한 식의 그 중심점을 지나는 이런 홀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작점, 중심점 각도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작점을 먼저 찍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냥 임의로 중심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그 여러분들이 일단 화면상에 이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임의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각도 값을 30도로 입력을 하면 중심점으로부터 이런 30도 각도가 떨어진 끝점을 갖는 홀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시작점, 중심점 길이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이제 이 아이콘 상에 나타나는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현의 길이 값을 입력을 해서 홀을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작점, 끝점 각도 같은 경우는 시작점과 끝점을 먼저 작도를 하고 이제 그 사이에 각도 값을 입력을 해서 홀을 작도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시작점을 찍고 끝점을 찍으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호가 일단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이각을 뭐 앞서 마찬가지 30도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각이 30도인 이러한 그 호가 작성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제가 이제 여기를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었을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작성이 되게 되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을 먼저 찍고 이쪽을 찍으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성이 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이 그림이나 이 순서대로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 연속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 옵션이 3.5를 선택해서 이런 식의 호를 하나 작성을 했을 때, 이제 연속 호라는 것은 이 끝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 끝점의 공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무스하게 어떤 다른 호를 작성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호에 연속해서 그 호의 공률을 유지하면서 다른 호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원뿔 곡선 중에 하나로 배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반지름이 두 개를 입력을 해야 하고, 특히 이제 CAD를 작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기둥이라든지 어떤 원뿔의 그 원뿔 도형에 있어서 그러한 원뿔 도형이나 원기둥을 비스듬하게
단면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타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타원에는 다음에 세 가지 옵션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타원을 명령을 실행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엘립스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게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그 단축키는 EL만 타이핑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단축키나 이 명령을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중심점이 아니라 축 끝점 이 옵션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명령을 실행을 해보고, 그러면 축의 끝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먼저 점을 하나 찍고 반대쪽도 찍으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타원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반지름만 선택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의 타원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심점을 사용해서 먼저 이 타원의 중심점을 먼저 찍고, 이제 한쪽 반지름을 한 100 정도로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한 5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그 장반경이 100이고 단반경이 50짜리인 이러한 타원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원형 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 호는 지금 팝업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 순서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호를 선택을 하고 호의 끝점을 지정을 하라 하는데, 만일에 그 앞서 살펴본 중심점을 먼저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C를 타이핑을 하시거나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일단 타원의 먼저 끝점을 이런 식으로 먼저 작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쪽에 그 거리값도 지정을 해서 이러한 타원을 먼저 지정을 그 치수를 먼저 지정을 하고, 이제 이러한 타원에 있어서 그 시작점을 내가 이 점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이러한 식으로 타원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각도를 지정을 하라는 그 프롬프트가 뜨게 되고, 이제 매개 변수 사이각이라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먼저 끝각도를 앞서 마찬가지로 한 60도로 지정을 해보면, 이 중심점으로부터 이 점을 시작으로 해서 30도만큼 간 끝점을 갖는 이러한 타원호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이제 타원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타원에 대한 기본 그 치수들을 먼저 정하고 나면 이제 이러한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하라는 부분도 있고, 일단 매개 변수를 선택해 보면 이제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하든지 또는 각도를 입력을 하라는 부분이 뜨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매개 변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이제 이러한 타원의 그 각도에 대한 그 벡터 방정식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제 그러한 벡터 방정식을 모르겠다 하면 그냥 각도로 여러분들이 30도로 입력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때도 매개 변수보다는 사이각을 이 점으로부터 또 30도만큼의 사이각을 갖는 그 호를 작성을 하겠다 이러면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어떤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그 찍고 시작점을 찍고
이 부분에서도 그냥 끝각도를 지정을 하라는 것이 이 사익각과 마찬가지. 끝각도를 이 부분에서 지정을 하면 30도를 입력을 해도 마찬가지고, 다시 타원형 홀을 선택을 해서 찍고, 시작점을 찍고 사익각으로 해서 30도로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성이 되겠고, 이제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형상을 방정식으로 작성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타원에 있어서 일단 중심점 타원으로 작성을 해서, 이때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단반경이나 혹은 이 부분이 장반경이 되든지 반경을 지정을 할 때 이제 거리값을 입력을 해도 되고, 혹은 이제 이 회전 옵션이 또 있는데, 이제 회전 옵션을 선택을 해보면 회전 옵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도 값을 입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AD에서 항상 각도라는 것은 이 수평선 부분의 0도로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 이제 각도 값이 되게 되고, 이때 이 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90도를 하면 타원이 작성이 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제 0도가 되어버리면 이제 타원이 아니라 원이 되게 되며, 이러한 식으로 각도 값을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 이러한 식으로, 즉 이러한 원기둥이라든지 이제 원뿔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원뿔을 단면하는 각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 표시 막대에 보면 등각 투영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고 타원 명령을 실행을 해 보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EL 명령을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등각 투영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 등각원이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타원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제 원뿔이나 원기둥에서 그러한 면을 단면을 했을 때, 비스듬하게 단면했을 때 나오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등각 투영 면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으로 등각원을 선택을 하면 중심점을 지정을 하고 이제 원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원의 반지름을 50으로 입력을 하면 이러한 식의 여러분들이 이러한 등각 투영 모형 상태에서는 원을 작성을 했지만,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이제 평면으로 볼 때는 타원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시 이 부분의 비활성화를 시키고, 비활성화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평면도로 돌아와도 여러분들이 앞서 작성한 등각 투영 상태에서 반지름이 50짜리인 원의 타원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